방해받지 않는 1시간, 삶에서 그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1시간. 사실 뭐 육아도 하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러면 배부른 소리잖아요. 육아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빈방에 멍 때리고 혼자 있으면 그 누가 용인해 주겠어요? 네. 아무도 용인해 주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배우자한테든 누구한테든 간에 내가 이대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어.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1시간을 확보를 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그 기존 일을 바쁘게 하거나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그 집안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제가 최근에 돌리고 있는 루프가 수영 루프거든요. 1.5km를 매일 아침에 돌리거든요. 그게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500m, 600m 정도 가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책에도 나와 있는데 네. 도파민 앵커링이라는 요 개념이 있어요. 요걸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 자체를 도파민이 나오는 상황으로 내한테 기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수영할 때 낄 수 있는 이 방수 이어폰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음악을 저장을 해 놓는데 어떤 음악들이냐면 뭔가 영화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수영할 때 그러면 막 500m, 600m 갈 때 막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음악이 나와. 로키 음악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이런 거. 그렇죠. 빠빠빠 예, 빠빠빠 들으면 내가 영화의 주인공이잖아. 그렇죠. 도파민이 나와. 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해냈을 때 내 이야기 자체가 영화잖아.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수영하러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나 영화 찍으러 가야지. 오늘도 영화 한 편 찍고 와야지. 그렇게 내 삶이 영화처럼 그냥 흥미진진하게 세팅을 해버리면 오늘도 극복했어. 오늘도 해냈어. 오늘도 승리했어. 맨날 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의 나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인사이트 있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루프에서 정체는 실패가 아니어서 더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공감을 했는데 눈에 띄게 무너지는 것보다 아주 천천히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삶이 더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정체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똑같다 하는 것은 사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그런 게 아니어서 내 옆에도 그러고 있고 그렇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는 살만은 하니까 최악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왜 남들보다 저는 더 벌었거든요. 더 벌어서 제가 하는 어떤 성장의 의지 자체는 배부른 소리였어요. 모든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같은 한의사들도 자꾸 제가 일을 벌이면 형 그만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성장은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생명체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은 가장 생명력이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장을 한다라고 느꼈을 때 분명히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의 경험을 많이 못하거나 아니면 그 한 발짝을 떼기에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항상 뇌는 그 루프, 원래 돌고 있던 그 루프에 그대로 도는 걸 항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외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저 포함해서 다 무슨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선택은 그 루프의 중에 그 궤도 중에 한 지점일 뿐이에요. 절대 그 다음 궤도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루프 위에 있는 한 점을 선택했을 뿐이다. 늘 모든 선택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걸 깨치고 나오려면 자기보다 더 큰 루프를 돌리는 사람을 모방을 하고 분석을 하고 흉내를 내고 이해를 하려고 자기의 그 본능을 좀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 바쁨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실행이란 삶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행동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여기까지거든요. 바쁜 사람들이 가장 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쁜 사람들은 그 바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뭔가 이득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생각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진료가 계속 있을 때는 그 다음 영역, 내 삶의 다음 영역이 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은 지금보다 수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50명 보고 있으면 60명 보고 있으면 그게 내가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바쁘지만 더 바빠지는 게 내가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로는 절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바쁨을 멈추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포기하고 카약을 타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공간, 시간. 하루에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좋아요. 사실 저는 파격적으로 그냥 4시간 내본 거예요.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내 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4시간을 매일 낼 수가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죠. 저는 모든 사람은 가능하다고 봐요. 정말 자기 인생이 진짜 변하지 않는다면 뭐 프리랜서로 전환을 해서 나머지 시간을 정말 자기 자신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를 하면 무조건 결과가 생긴다고 보는데,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만약 다음 스텝을 생각을 한다면 방해받지 않는 1시간, 삶에서 그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1시간, 사실 뭐 육아도 하고 뭐 가족도 있고 그러면 배부른 소리잖아요. 육아를 도와줄 수도 있는데 혼자 이렇게 뭐 빈방에 멍 때리고 혼자 있으면 그 누가 용인해 주겠어요? 네. 아무도 용인해 주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야 돼요. 배우자한테든 누구한테든 간에 내가 이대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겠어.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부탁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1시간을 확보를 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그 기존 일을 바쁘게 하거나 내가 원래 하고 있던 그 집안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지금 해주시는 모든 말씀이 어렸을 적 잃어버린 형제가 아닐까 너무 생각하는 게 비슷해가지고, 저랑 4시간을 진료를 포기하고 오전 시간을 확 빼버리고 카약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인생의 변화를 이뤄냈던 거는 그 책에서 4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4시간을 빼버리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직장인이라고 그렇게 못하는데요, 작가님은 뭐 전문직이니까 스스로가 원장이니까, 저는 직장인이라 그렇게 못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장인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그냥 출근을 하세요. 회사에는 아침에 뭐 2시간, 4시간 반차 이렇게 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장소 대신 완전히 안 갔던 곳, 낯선 곳, 처음 가보는 공원이 돼도 좋고 카페가 돼도 좋고 어디가 돼도 좋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한번 내 궤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내가 어디를 돌고 있는지. 네. 근데 첫날은 아무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둘째 날도 별 생각이 안 들 수는 있는데 3번 정도 그렇게 해보고 4번, 5번 계속 되면 계속 낯선 데를 가보는 거죠. 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고 출근을 하고, 그러면 뭔가 다를 겁니다. 너무 횟수가 길어지지 않게 첫 번째 만에, 두 번째 만에 그걸 딱 발견할 수 있으려면 나에게 정말 인상적인, 나한테 확 와닿는 뭔가 책을 읽어야 돼요. 결국에는 인풋이 있어야 생각이 시작되게 되잖아요. 낯선 상황에 가보라, 그 말씀이 네. 정말 와닿습니다. 네. 낯선 곳에 우리가 딱 가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랑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직장을 가지고 뭘 하고 사는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이 궁금증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원래 돌고 있던 그 루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내가 당연하고 여기서 내 루프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남들 다 이런 루프 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루프를 도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관찰 자체가 굉장히 이 현재 루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인천 앞바다에 작약도라는 데를 카약 타고 들어갔거든요. 작약도가 작약꽃이 많다라고 작약도인데, 원래는 그 인천 앞바다가 이게 조수간만에 차가 심해서 물이 막 들이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물치도예요. 제가 만약에 제 환경을 안 바꿨으면 저는 평생 그
물치도에 가볼 일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 진료실에서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계속 살아갔다면 아마 그게 내 삶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뱅글뱅글 그 루프를 계속 돌다가 뭐 조금 나은 의사, 조금 더 부자인 의사 뭐 이런 게 됐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어떤 낯선 곳에 가는 거, 그건 굉장히 기존 삶 말고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라는 그 감각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살던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카약을 탄다라고 하면 카약을 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카약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승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카약을 1월 달에 혹한기에 한강 얼음 깨면서 그냥 타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만의 뭔가 그 카약을 찾으신다면 그냥 하십시오. 예. 루프의 기원. 지금의 나를 만든 구조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늘 같은 실수를 해 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삶에는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자. 이승우 작가. 루프 중에서. 루프는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 중 가장 강력한 건 어린 시절이죠. 우리가 자라온 집, 그 안의 분위기, 부모님들, 반복된 말들, 익숙해진 두려움,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안에 루프의 구조를 심어놨습니다. 루프가 우리 대신 선택을 합니다.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된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루프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는 일은 때로는 아프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일 겁니다. 이 문장 안에 오늘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원장님, 루프는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의 루프가 뭔지 뭐 그냥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소위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가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감, 자의식,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간의 경험의 축적이잖아요. 내가 보고 배우고 모방하고 그 결과물일 뿐인데, 그게 정말 현재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행동 양식들이 싫고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꾸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왜 고통스러운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싫으면 바꾸면 되는데 싫지만 계속 그 방식대로 살아갈까? 그 자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 나의 그 생명과 존재와 동일시되니까 그걸 해체하려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싫지만 나인 거예요. 그게 바꾸고 싶지만 뭔가 또 거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나 자신조차도 버릇에 그냥 계속 그걸 해야지만이 나인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재도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알아채냐 못 알아채냐, 그냥 그리고 알아채고 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약간 유체이탈해서 나를 제3자 관찰하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내가 어떨 때 버럭하는지, 어떨 때 지루해하는지, 어떨 때 불안해하는지. 그냥 얘는 이럴 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약간 실험체처럼 관찰을 하다 보면 바꿀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그 생각에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나의 어떤 사고 체계를 바꾸려면 진짜 남들이 야, 너 그거 미쳤어? 그거 미친 짓이야 라고 해주면 그게 정확한 신호인 것 같아요. 뭔가 나의 기존 사고 체계 혹은 주변 사람들 의식의 평균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재밌게도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정상인 입장에서 다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절대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약간 누구한테 미친놈이다 소리를 듣는 행동을,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행동을 다 빼도 미친 행동은 많아요. 그죠? 그런 행동들을 자꾸 설계를 해보면 그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만의 루프, 나의 이 공정 궤도를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되게 그 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저희 구독자님들께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루프를 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루프나 더 큰 종류의 루프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동이 종류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나 지속할 거냐. 절대 처음부터 그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결국 그걸 언제 보여줄지는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뀔 때, 그때 이제 내 입으로 나오죠. 그때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걸 하는 사람이야,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걸 반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종류는 사람마다, 저는 카약이라는 조금 강수를 좀 뒀지만 그게 꼭 난이도가 높다고 작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실험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도가 낮은 종류의 루프가 작동을 할까 안 할까, 우리 환자들을 제가 진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량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러닝을 해라 이런 말은 통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강도의 운동이면서 자기의 장벽을 넘어서서 뭔가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 게 계단 오르기였거든요. 저 역시도 먼저 실험을 해봤어요. 계단 오르기가 과연 루프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희한하게도 계단 오르기는 계속 반복을 하면 나 자신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난 계단 오르는 사람이야. 루프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그 말이 나오면 그게 루프인 것 같아요. 난 계단 오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면 그건 루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에서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계단을 오르시라 나이별로 막 이렇게 지정을 해드렸어요. 얼만큼 올라라. 그런데 재밌게도 계속 성장을 해요. 처음에 5층도 못 오르는 분들이 나중에 15층을 오르게 되고, 나중에 정말 90층을 오르게 되고 100층을 올라요. 자기 평생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걸어서 올라갈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100층을 매일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가끔씩 채널에 책 얘기를 하면 그 책들을 막 읽으세요. 나랑 비슷한 루트로 사람들이 바뀌고 있네. 계단 오르기에서 시작 가능하네. 그래서 요거 너무 좋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계단 오르기 전도사거든요.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저희의 대화 그리고 책 루프 한 문장으로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갇혀 있는 것도 반복이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반복이다. 반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원장님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우 원장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동안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루프였습니다. 변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작동하고 있던 구조, 루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요, 이미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길을 달려온 사람이거든요. 오늘 밤 거창한 결심 대신에 딱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해도 부담 없는 아주 작은 루프 하나, 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겁니다. 지금까지 디 아카이브,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